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58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에서 버닝맨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곳에 기습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7만 명이 고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메말랐던 땅이 침수되면서 진흙탕으로 변했고 이 때문에 차량들 바퀴가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주최 측은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버닝맨 축제? 7만 명, 사막.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7만 명이면 그 규모가 엄청난데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뉴스를 다루는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이길래 7만 명이나 모였지? 록 페스티벌인가? 어떻게? 여러분은 버닝맨 축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매년 여름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버닝맨 축제가 열립니다. 리노에서 북쪽으로 110마일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까지 무려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86년 샌프란시스코 베이커 해변에서 레리 하비와 그의 친구 제리 제임스가 하지 절기에 나무로 된 사람 형상을 태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4년 뒤인 1990년부터 장소를 블랙록 사막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가자 규모는 200~300명 정도였는데요. 1994년 무렵부터 참가자는 수천 명 규모로 커졌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엘리트와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 기술, 창작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허벌판 사막에 갑자기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가 일주일 뒤에는 다시 사막 모래벌판만 남는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곳을 블랙록 시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에서는 화폐를 쓰지 않고 대신 아이디어, 발명품, 창작 활동으로 물물거래를 하고 매일 밤 열리는 파티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는 형식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탈사회 문화예술 축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버닝맨이라는 이름은 축제 기간 중 토요일 밤이 되면 축제를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 인물상을 불태우는데 여기에서 버닝맨이라는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8월 마지막 월요일에 시작해 연방 공휴일인 노동절, 즉 9월 첫째 월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그야말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음악을 연주하거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 블랙록 CD 안에는 댄스 클럽, 요가 수업 등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마실 물은 물론이고 먹을거리와 잠자리 그리고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사 지역 안에서는 일반 화폐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서비스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생필품을 많이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주최 측에서는 행사가 열리는 사막 땅을 기본으로 간이 화장실, 긴급 의료 지원, 얼음과 커피 정도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의 행사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페스티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버닝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3개의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 문장들이 버닝맨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막에 있는 도시, 가능성의 문화, 꿈꾸는 자와 행동하는 자의 네트워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이 사막이어서 사막 날씨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의류와 장비는 필수입니다. 낮에는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냉기가 돌 정도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모래 폭풍도 자주 불어 고글과 고성능 마스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경험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연 경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닌데 싸지 않은 참가비까지 내면서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왜 모이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끝없이 눈과 뇌를 자극하는 예술품이 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재주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과시할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이 존재할 수 없는 분위기는 모두가 매혹되고 압도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버닝맨 축제는 히피들이 만든 반문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진적 포용, 선물하기, 탈상업화, 자기표현, 자립, 책임감, 공동체를 위한 노력 등이 축제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양성과 창의를 추구하는 실리콘밸리 정서와 일맥상통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버닝맨이 곧 실리콘밸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엔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와 세르게이가 직원들과 함께 버닝맨 축제에 참석해 구글의 기업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블랙록 사막에 아무 흔적 없이 떠나기 위해 사소한 것들은 모두 태우고 떠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유가 아닌 경험을 추구하는 버닝맨 정신의 상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길거리에서 카메라 등을 들고 다니며 한인들을 무단 촬영하는 유튜버가 활동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개인의 차량 번호판까지 촬영하면서 한인들이 불쾌해하는 반응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한인업소는 물론이고 한인회와 LA 총영사관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이 유튜버는 영상에 찍히는 한인이 항의하면 자신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발은 어렵겠지만 초상권 침해나 괴롭힘, 인종차별 발언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 유튜버를 경계하라면서 그는 반응을 원할 뿐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는 조언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최초로 이번 가을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작된 한인 인종학 과목이 소수의 학생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며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교육단체인 에드소스는 지난달 31일 애나하임 통합교육구에서 민족학 수업의 일환으로 한인 인종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프 김 교사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른 소수계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커리큘럼에는 19세기 초 이민 선열들의 이야기와 전쟁 영웅 김용옥 대령,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세밀리 박사, 1992년 LA 폭동 피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K-팝 열풍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크고 작은 민원사항을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달 30일 새 모바일 민원 접수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한인들은 기존의 이메일을 포함해 앞으로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회에 민원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글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 유의할 점은 주민의회는 관할 구역이 있다는 점인데요. 민원 접수 내용은 남북으로 10일가부터 올림픽 블루바드, 멜로즈 애비뉴, 동서로 버먼트부터 웨스턴 애비뉴 사이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답변이 원활한 운영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깨비 258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다람쥐 같은 사람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쫓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삶은 너무나 다른데요. 별천지 같은 세상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꼭 별천지를 경험해야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능력과 가치관에 맞는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호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